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올해 유난히 더운 여름이 찾아오면서 개장 이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도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개장한 속초 지역 해수욕장의 경우 올해 개장 이후 지금까지 3만 3천여 명이 찾아와 지난해 같은 기간 3만여 명에 비해 12.5% 늘었습니다. 또 강릉 지역 18개 해수욕장에는 개장 이후 지금까지 30만 7천여 명이 찾아와 지난해 같은 기간 29만 7천여 명에 비해 3.4% 늘었고 이미 개장한 고성 지역 3개 해수욕장의 경우 1.7% 늘었습니다. 이번 주엔 삼척시, 동해시, 양양군, 고성군의 나머지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 지난해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레저 유형도 늘어나며 예전에 물놀이 사고가 주였다면 선박 전복, 차량 추락 등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해양경찰의 인명 구조훈련 현장에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뒤집힌 보트 위에 해경 구조대가 올라탑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면 선체 내부 벽면을 힘차게 두드려 주십시오. 배 선실에 만들어진 공기층, 에어포켓 안의 고립자 위치를 확인합니다. 물속에서 익수자를 찾아 빠져나옵니다. 구조대가 복잡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구겨 들어갑니다. 다이빙 장비를 벗어 호흡기를 익수자에게 물린 뒤 안전하게 빠져나옵니다. 여름철 해양사고에 대비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인명구조 훈련입니다. 속초해경은 실제 자동차와 선박구조의 다목적 수중훈련장을 만들어 지난달부터 훈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이나 자동차가 침몰하면 내부 집기들이 구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부는 이렇게 미로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실제 차량이 바닷속에 빠졌을 경우를 가정해 이렇게 우산 등 각종 집기류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낚시 등 수상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동해안 맞춤형 인명구조 훈련 필요성 역시 커졌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그 배에 발생하면 배가 그 좌우가 아니라 수직으로 운동합니다. 구조대원의 그 그물이 걸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중에서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시스템을 지난해 여름철 동해안에서 발생한 연안 사고 건수는 61건, 사망자는 22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피서객이 5% 가까이 늘어나는 등 올해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해경은 구조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뒤 1심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심규원 동해시장이 시장 업무에 복귀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심규원 동해시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사과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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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시도의원과 시민 등이 동해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심규원 시장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1심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가 된 시장이 업무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장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집에서 조용히 반성하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취재진은 집회가 끝난 뒤 시장실에 찾아가 이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은 시청 업무와 관련해 기소됐던 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여전히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시민들과 유권자에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은 시청 업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시장이 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혐의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도 잘 없었는 것 같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시민들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심 시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요 범죄 혐의는 3가지입니다. 먼저 한 수산물업자에게 지난 2022년 선거 자금 명목에 5천만 원을 받은 의혹과 이듬해 출장 경비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해당 수산물업자와 시멘트 회사 등과 짜고 자신이 통제 가능한 11억여 원의 자금을 조성한 의혹입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심 시장이 출석한 뒤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심 시장에 대한 공판은 이달에도 2차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어집니다. 이후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심 시장은 무죄로 풀려나거나 재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고원 스포츠 도시인 태백시는 다른 지역보다 서늘한 날씨를 활용해 10년 넘게 전국 규모의 대학 축구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5억 원 넘게 들여 유치한 선수단이 다른 지역에서 일부 숙식을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30도를 넘나드는 더위도 잊은 채 경기장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닙니다.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 빠르게 공을 주고받으며 상대편의 골문을 두드립니다. 지난 2일부터 태백 지역 8개 경기장에서 축의 대학축구연맹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81개 대학축구 선수단 3,500여 명이 태백에 머물며 오는 18일까지 경기를 갖습니다. 벌써 15년째 같은 대회가 열리고 있어 침체에 빠진 지역 상권에 그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대회 참가 선수단이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숙박이 조금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사실은 그렇고 그리고 식사, 음식 이제 저희가 먹는 건데 물가가 물론 상승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가 가격도 좀 많이 비싸져 있고요. 상당수 숙박업소가 낡고 오래됐지만 어려운 경기 탓에 시설을 바꾸지 못하는 데다 새 숙박업소도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적인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부분에 지원을 좀 여러 가지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끼는 여기 지원이나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다 보니 가까운 정성 고안 지역에 숙소를 잡은 참가 선수단이 30여 개 팀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들이 강요를 해갖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그 숙박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개선 사업을 좀 점차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또 전국 단위의 대회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미리 관계기관끼리 협력해 지역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에어컨이 아예 없거나 전기요금이 걱정돼 선풍기에만 의지해 이 찜통더위를 견디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74살 최용철 할아버지가 사는 주택입니다. 방안이 숨이 막힐 만큼 더운데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바깥 온도와 거의 차이가 없는 30.1도. 습도가 76%까지 오른 상태여서 체감 온도는 2도 더 올라갑니다. 에어컨이 없으니까 엄청 덥죠. 덥고 습하고 막 그냥 이불에서도 그냥 막 썩고 막 그냥 냄새도. 에어컨이 있으면 좋은데 에어컨 살 돈이 있습니까?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정부가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에어컨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수급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춘천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난 요즘 잠까지 설치며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겠고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못 잤으니까 피곤하고 식욕도 없고.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걱정에 들 수 없어 한낮에는 경로당 같은 무더위 쉼터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에어컨 틀면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부담되니까 노인적으로 오지가 쉬러 와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등을 차감해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1인 세대에는 29만 원, 4인 이상 세대에는 70만 원까지 지원되고 올해는 강원 전체 가구의 5% 정도인 3만 8천여 가구에 13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최근 정부는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을 구입하면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도 도입했지만
에어컨 구매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한 집은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동해안 지역에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정선 38.3도, 삼척 36.5도, 강릉은 34.5도를 보이는 등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최저 기온은 강릉은 30.8도로 초열대야 현상을 보이는 등 강릉은 8일째, 다른 동해안은 일주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밤에도 동해안과 내륙 모두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를 보이며 조금 내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의 주 취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오늘 오후 2시 기준 32.9%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장마가 조기에 종료되고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 불과해 오봉 저수지의 저수량이 32.9%로 평년의 66.2%, 지난해 52.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 부족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 대상 물 아껴 쓰기 홍보와 물 다량 사용 업체와 공공기관의 물 절약 협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지역 식당 등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이번 주 묵호항 일대의 음식점 등 150곳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 어달과 망상 등 오는 18일까지 모두 560곳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해시는 점검 대상업소에 위생모등을 지급하고 관광객들에 대한 친절한 응대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직업계고 반도체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가 강릉 중앙고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강릉, 춘천, 원주에 7개 학급 112명 규모로 추진하는 반도체 기술 인재 양성 대표 교육센터를 강릉 중앙고에 마련해 오늘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행사에서는 반도체 교육센터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반도체 제조실과 개발실에서 학생 수업 참관, 업무 관계자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반도체 교육센터에 직업계고 반도체 전공학생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은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청초 유원지 엑스포 잔디광장을 지역 특색을 담은 문화 공간으로 새로 단장합니다. 오는 9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야외 무대를 철거하고 설악산 단풍잎을 형상화한 특수 재질 직물로 비가림막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속초시는 이 구조물에 야간 경관 조명을 더하고 주변에 의자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시민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돕고 기업에는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 강릉시 청년 근로자 근속 장려금 2차 지원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지역 내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46명에게 강릉페이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로 강릉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청년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양양군 관내 철물점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사칭한 사건이 발생해 양양군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관내 철물점에 96만 원 상당의 파라솔을 구입하겠다며 견적서를 요구한 뒤 위조 문서와 명함, 공무원증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물품을 구매하려 한 사기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철물점 관계자가 수상히 여겨 거래를 거부하면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양양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유사 사기 수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홈페이지 공지와 온라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